지금부터 자유과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를 하는 오조, 박정민, 박진웅, 변진영, 우경석입니다. 선정한 논문은 Music Therapy for Autism and Mental Retardation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제 선정 배경, 논문 선정 배경, 서론, 방법, 결과, 결론, 요약, 그리고 질문입니다. 주제 선정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제는 사회봉사 수업에서 착안하여 생각하였습니다. 사회봉사 수업에 있는 이용자분들은 매일매일을 무료하게 보낸 듯이 보였습니다. 그렇게 의사소통 없이 시간을 보내면 나아지는 점이 없을 것입니다. 말로 하는 소통이 어렵다면 비언어적 소통, 그중 음악은 어떠할까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음악을 듣는 이용자도 있는 것을 보면 음악이 무의미하지 않을 것이고 어쩌면 정신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음악 치료가 다양한 면에서 자폐와 정신지체 아동에게 효과가 있다는 것은 기존 논문들에서 밝혀져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성인 자폐와 정신지체 환자들에게도 효과가 있을지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논문의 선정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은 자폐와 정신지체를 가진 성인으로, 방법은 음악 치료, 그리고 논문 주제로 자폐와 정신지체를 가진 성인에게 음악 치료가 효과가 있을 것인가를 다루는 논문으로 골랐습니다. 논문의 질문으로 이어지는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폐와 정신지체는 뇌의 이상으로 생깁니다. 그리고 음악은 뇌를 활성화합니다. 따라서 자폐와 정신지체 환자에게 음악 치료가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가설을 세울 수 있고, 실제로 아동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음악 치료가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인 환자에게도 효과가 있을 것인가 하는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논문에서는 치료 후에 효과가 지속적인지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음악 치료의 방법은 넬슨, 안델슨, 그리고 곤잘레즈의 자폐와 정신지체 환자를 위한 음악 치료를 사용하였습니다. 이것은 음악을 듣거나 악기를 활용하는 등 여러 가지 음악 자극을 피험자에게 주고 변화를 관찰하는 방식의 음악 치료입니다. 치료 후 변화된 행동 특징의 수준을 보고 다음 치료를 결정하여 치료의 유연성이 높고 위험 부담이 적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13가지 행동 특징을 제시하였습니다. 앞의 치료를 기초로 하여 2가지의 음악 치료를 하였습니다. 스테이블 메디케이션은 7주간 환자에게 같은 종류의 약물을 투여하면서 음악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어저스티드 메디케이션은 7주의 스테이블 메디케이션 후 환자에게 투여하는 약물을 바꾸고 음악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약물이 바뀔 때 환자가 음악 치료의 효과를 얼마나 유지하는지 관찰합니다. 실험 결과 7주간의 스테이블 메디케이션 후에 대부분의 행동 특징이 향상되었습니다. 피아노 연주에서 여러 손가락을 이용하는 것과 양손을 이용하는 것, 드럼이 박자를 맞춰 치는 것 등의 항목이 있었습니다. 스테이블 메디케이션 후 어저스트 메디케이션을 하자 초기에 대부분의 행동 특징이 퇴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치료를 계속하자 몇 주 뒤에 다시 스테이블 메디케이션 수준으로 회복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스테이블 메디케이션은 환자에게 좋은 효과를 주었고, adjusted medication은 초기에 안 좋은 효과가 있었으나 곧 회복되었습니다. 따라서 장기간의 음악 치료가 성인 자폐 정신지체 환자에게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논문 전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장기간의 음악 치료가 자폐와 정신지체 환자에게 효과가 있을 것인지를 질문하고 스테이블 메디케이션과 adjusted medication을 합니다. 그 결과 스테이블 메디케이션은 좋은 효과를 보였고 adjusted medication은 초기엔 역효과가 있었으나 곧 회복되었습니다. 따라서 장기간의 음악 치료가 자폐와 정신지체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른 조의 질문을 제시하겠습니다. 1번 질문은 선정 논문의 내용은 성인 남성에 대한 음악치료 효과를 알아보는 것이었는데 성인 여성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지입니다. 논문에서 대상을 남성으로 한정한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2번 질문은 선정된 논문의 초록에 제시된 답 부분에 특정 음악치료 목표와 다른 것이 무엇을 명시하는 것인가입니다. 논문의 핵심인 결과 부분이 애매하게 써져 있다는 질문입니다. 3번 질문은 발표를 위해 선정된 논문의 경우 안정된 약물 투여가 음악 치료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주었다는 부분이 보이는데
그렇다면 그 약물이 사용되지 않는 경우는 음악치료가 누구에게 어느 정도까지 효과를 줄 것인가입니다. 정신지체 환자를 위해 약물 투여를 하지 않을 경우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4번 질문은 선정된 논문에서 특정 음악은 효과가 있었으나 다른 것들은 효과가 지속되지 않았다는 반야가 존재하는 것처럼 다른 논문들 가운데에서도 그런 예들을 더 찾아봐야 하지 않았을까입니다. 음악 치료가 실제로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는 것인데 그에 대한 확인 없이 논문을 골라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5번 질문은 논문은 자폐증을 앓거나 정신이치가 있는 남성들만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의 내용을 바탕을 두었다. 즉, 본 연구의 대상엔 여성이 포함되지 못하였다. 과연 이러한 연구를 통해 얻은 성과로 음악치료의 효과의 유의성을 판단할 수 있는가? 입니다. 앞서 질문과 같이 대상이 남성으로 한정된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6번 질문은 제목과 논문의 내용이 어긋나지 않는가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것이 제시되지 않은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7번 질문은 음악 치료를 받은 환자들이 구체적으로 음악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그 양상이 궁금하다입니다. 비장애인들이 음악을 이용하는 것처럼 자폐와 정신이체 환자도 음악을 이용할 것인데 어떤 식으로 이용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8번 질문은 성인 남성만 대상으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입니다. 남성만 대상으로 하여 보편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질문. 선정한 질문은 5번, 3번, 4번이었습니다. 5번 질문은 논문에서 성인 남성만을 대상으로 한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대상을 설정할 때 남녀 구분을 하지 않았으므로 모두 포함되어야 결과의 타당성을 잘 설명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적절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우리도 논문 선정 과정에서 고려한 문제였으며 158번에서 유사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셋 모두 실을 수는 없어 5번만 가져왔습니다. 성인 자폐 정신지체 환자에 대한 음악치료 논문은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자폐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음악치료였고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포함되지 않아 아쉬웠지만 이 논문을 선택하였습니다. 3번 질문은 안정된 약물 투여, 즉 스테이블 메디케이션이 효과가 있다면 그와 대조되도록 안정된 약물 투여가 없는 실험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 듯합니다. 이것은 실험의 핵심 내용이므로 중요도가 높다고 생각하여 이 질문을 선정하였습니다. 본문 내용에 안정되지 않은 약물 투여를 하면서 음악 치료를 하는 어드저스트 메디케이션이 나옵니다. 이것은 초기의 치료 효과를 감소시키지만 몇 주 뒤 환자의 상태는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논문을 주의 깊게 읽고 질문을 해준 이 조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4번 질문은 음악 치료에 효과가 없다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음악 치료가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논문을 선정했다는 질문입니다. 확실히 음악 치료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단정하고 논문을 결정하긴 했지만 여러 논문에서 음악 치료가 효과가 있다고 밝혔고 선정 논문의 서론에서도 자폐와 정신이체 환자에 대한 음악 치료가 효과가 있다는 논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악 치료는 효과가 있을 것이며 설령 효과가 없는 부분에 있어서 일부만 효과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의미 있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